자, D-1 화이트리스트 제외 증시 휘청일까? 일본에서 보면 뭐 난리예요, 그죠? 화이트리스트 내일 또 뭐 이제 B그룹으로 우리 이제 떨어뜨린다라는 게 이제 가시화가 됐는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뭐 별것도 아닌데 이제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낙연 총리가 오늘 이 지소미아를 이제 경제 제재를 일본이 우리에 대한 경제 제재를 좀 풀면 수출 제재를 풀게 되면 그러면 지소미아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더니 일본 쪽에서 이거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식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우리나라 여론이 또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 이걸 맞아야 되니까 이게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뭐 세부적인 뭐 반도체 쪽에 뭐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한번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임종현 파트너가 볼 때는 증시를 휘청일 만한 요소가 될까요? 일단 저는 현재 지수에 좀 이번 그 지소미아 관련 어떤 악재나 뭐 화이트리스트 제외 공식 법안 시행일이 내일이잖아요. 이 관련 악재는 지수에 차고 넘치게 반영이 됐다 생각하고 있고 지소미아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이 11월 22일이에요. 네. 11월 22일 전에 한일 관계가 만약에 개선되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그 조치를 만약에 철회한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없죠. 너무나도 희박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화수소는 아직 그 수출 규제 시행하고 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품목화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직 없죠. 삼성전자 불화수소 재고가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이 넘어가면은 불화수소가 없어가지고 반도체 생산을 못하는 시나리오도 발생될 수 있는데 그 10월 중순 전에 일본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해주는 여부를 이제 예의주시할 뭐 한 건이라도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일단은 내일 당장은 예. 어쩌면 큰 영향은 없을 것 없다라고 같아요. 생각을 그리고 해도 또 될까요? 분수령이 또 있는데 네. 일본도 우리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킨 것처럼 네.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려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 정부를 예, 그래서 일본을 그래서 9월 초 정도에 의견 수렴을 하고 9월 중순 전후로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역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은 지수가 한 번 더 9월 달에 한 번 더 한일 관계가 또 부정적으로 전개된다면서 한 번 더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괜찮고 내일은 괜찮고 오히려 뭐 9월 중순이나 이때쯤 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도 조심을 해야 된다. 사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일이죠. 내일도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9월 중순에도 별로 영향이 이제 이거는 나한테는 끝난 문제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 이게 막 다가왔으니까 일단 주제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 강준영 파트너는 좀 어떠세요, 이걸 보면? 저는 요번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일본에서 지소미아 우리가 이제 폐기가 종료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네. 우리가 종료 발표를 하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났죠. 막 속보로 막 종료한다더라.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이제 그 외교관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굳이 이제 종료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해놔놓고 갑자기 종료했다. 막 이러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막 얘기를 사실.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건데 얘들이 갑자기 종료를 했네 이런 분위기였다가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우리 정부에서 경제 제재를 조금 완화를 해주면 지소미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걔네들이 사실 그렇게 난리칠 정도라면 네. 그래? 그러면 한번 생각을 정말? 해봐야지 이렇게 뭐 이런 식의 되는데.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큰둥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또 나오는 요 사이에 일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G7 그렇죠. 회담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게 물론 이제 원래 이제 무역 협정 자체를 5월달 예전에 할 거를 참여연 선거 이후로 해주기로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너무 이게 굽히고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근데 일본이 이렇게까지 굽히고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부분에서는 일본하고 우리 간의 어떤 경제 부분에 전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입김을 아직까지 발휘를 안 하고 있는 게 미국인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옥수수를 중국에서 안 사줬는데
일본이 사줬다. 뭐 일본 언론도 지금 난리입니다. 250만 톤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건 협상에 있던 내용도 아니고 협상에 있던 내용이 아닌데 사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완전히 지금 이런 분위기죠. 그다음 지금 보면은 농수산물을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 그 쌀이 우리가 지키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쌀에 대한 관세가 50%가 넘어요. 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오려면 너무 높죠. 일본 같은 경우에 소고기를 그렇게 지킵니다. 57% 정도 관세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관세 수준을 계속해서 낮추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소고기 있는 쪽을요? 예,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다 낮추겠다 그러고 농산품도 지금 다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지금 예전에 원전 터졌던 그 지역이 일본은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 지역이에요. 곡창지대거든요. 여기가 지금 초토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농산물을 조금 회피를 하고 있는데 값싼 미국산 농산품이 들어오면 일본의 농업이 굉장히 휘청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일본에 대한 반응인데 이걸 지금 관세도 막 줄이고 그럼 막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완전히 이거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 심지어는 일본에서 기대를 했는 거는 좋아 그러면은 농산품을 좀 내놓더라도 제조업 부분 이 부분은 좀 지켜주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얘기로는 지금 공업 부분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는데 이 관세 낮추는 게 어디에 낮춰주는 거냐 하면 자동차 부품만 낮춰주는 겁니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안 낮춰줘요. 그러니까 도요타라든지 하는 부분 자동차 파는 부분은 옛날하고 똑같단 말이죠. 이게 뭐하는 짓이죠 일본이?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일각에서는 무슨 얘기도 하냐 하면은 아베가 완전히 트럼프한테 틀렸다. 뭐 옥수수에 대해서 틀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가만히 보면 이번에 지소미아 부분을 종료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 국무부하고 국방부에서는 좀 세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나의 좋은 친구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좀 이따가 좀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만 해놨는데 이게 지금 아베가 이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일본에서 지소미아 부분을 한국이 좀 너무한 게 있다. 뭐 경제 위기, 경제 부분의 보복을 좀 이렇게 완화해주면 지소미아를 다시 생각해 볼게. 그랬을 때 아베가 그쪽 일본에서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별개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에서 이게 푸시가 들어올 가능성이 이제 좀 생긴 게 아니냐. 아베가 이렇게 해놔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제가 지소미아도 그렇고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소미아도 그렇고 예전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부분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아무 문제라고 없다라고 얘기는 일단 말씀드리고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외신을 보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일본의 문제라고 얘기한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뭐 우리 식민지 문제부터 불거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프랑스하고 뭐 그런 데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했죠. 나머지는 미국에서는 싹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우방국을 잘 관리하지 못한 미국의 문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강하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있는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일본이 뭔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건 차라리 이제는 좀 불확실성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래요. 듭니다. 갑자기 뭐 사실 이때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한국이 좀 너무한 게 있어라는 얘기로 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쩌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일본이 어떻게 생각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모르겠지만 지금은 되게 쿨하거든요. 정말 강경하게 그냥 뭐 그런 거 같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최대 우방국인 지금 일본에 대해서도 무역 제재를 그렇게 세게 지금 나가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쓱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미국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죠. 저는 차라리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가니까 좀 리스크가 생기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겁이 살 이제 좀 납니다. 충분히 겁낼 수 있을 만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걸 들어보니까 임종혁 파트너가 볼 때는 어때요? 저는 확실히 이제 그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너무 자주 만나요. 둘이가. 그렇죠. 너무 따라다니죠. 너무 자주 만나요. 그게 무슨 뭐 아베 총리 보고 뭐 푸들이다 이렇게 비난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약간 밀월 관계를 아주 그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보이거든요. 자국의 농민도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는 좀 우리가 좀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분석했을 때 우리가 좀 열심히 공부 안 한 그 분야 국제 외교 그 질서 안에서의 한국의 위치 뭐 그런 것들도 잠재적인 어떤 시장 리스크로 계산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에서 주장을 했던 게 이런 걸 주장을 했잖아요. 한국은 중국 편이다.
일본이 그쵸, 미국 예, 편이다. 그쵸, 이렇게 자꾸 예. 얘기를 일단 했는데 괜히 이게 잘못 엮이게 되면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 그러면은 한국은 중국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서 같이 근데 넣고 그 프레임이 지금 네. 좀 씌워져 있어요. 네, 우리가. 푸시를 네. 넣기 시작을 하면 우리 증시가 타격을 받을까봐 네. 잠깐 이제 아까 정치적인 부분이야 사실은 그걸로 풀면 되는데 괜히 거기에 대한 코멘트로 인해 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이 원래 우리가 지금 타깃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네. 타깃이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미국 그 제일 이제 그 수출이라든지 교역국이 중국이고 제2교역국이 미국인데 둘이서 싸우니까 당연히 우리는 타격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쟁을 하면서 한쪽에서 이쪽으로 푸시를 하면서 밀면은 타격이 조금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민밀하게 이제 봐야 되는. 근데 그런 또 경계해야 될 게 시점이 있더라고요. 또 일본이 한국이랑 관계가 이제 소원해지면서 미국이랑 관계 엄청 좋아질 것 같고 네. 또 중국이랑도 이제 관계가 좋아질 조짐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리스펙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나오면은 우리나라만 너무 고립되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 우리 네. 어떻게 그럼? 그러니까 그게 참 잠재적인 시장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외교 무대에서 좀 죽겠네. 좋은 어떤 위치를 그러니까 점해야 이게 된다. 머리가 이거죠. 아픈 게 이거죠. 네, 중국은 진짜 너희 머리가 아프네. 중국은 너희 미국 편이지 그리고 미국은 너희 중국 편이지 이래가지고 그죠, 예. 기업에 대해서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재논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좀 머리가 아파질 수가 있죠. 자, 그래요. 뭐 이게 정치적인 이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 막 정말 하루면은 하루 만에 또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결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내일 해결될 것 같았는데 막 6개월, 1년을 갈 때도 있는 것처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우리가 뭐 일본한테 또 뭐 화이트리스트를 일본을 뭐 배제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 9월 달에 있는 뭐 이슈도 있고 한데 내일 당장은 일단 좀 뭐 차고 넘칠 정도로 이슈를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뭐 B그룹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뭐 우리 셋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내일 내려간다 그래서 그게 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 외교적으로 좀 고립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 셋의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도 뭐 강준혁 파트너가 계속 설명을 해준 것처럼 뭔가 우리가 왜 자꾸 중국 쪽의 프레임이 씌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일본이 계속 뭐 우리가 아까 장난으로 막 이렇게 한 것처럼 일본이 뭔가 계속 좀 이렇게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는 약간 반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원래는 일본하고 사실은 안 친해요. 일본은 전범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하고 일부러 멀리 지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자주 만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세를 이렇게 때리는데 그런데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뭐 언젠간 손을 분명히 댈 겁니다. 근데 그 손을 대는 부분이 더 강하게 되면 어쩌면 이거는 시장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예언처럼 맨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자주 나오시고 좀 자주 나오세요. 저요 예, 좋죠. 예언을 이런 하러? 거, 이런 거를 좀 더 업데이트하면서 정말 어차피 우리가 뭐 화목에 거의 같이 만나니까 만날 때마다 좀 방송을 통해서라도 그쵸.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좀 약간 시리즈 비슷하게 항상 그러니까 챙겨보는 저번에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애플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네. 그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이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삼성은 관세를 안 부린다라고 애플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단초가 돼서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한테 약간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하는 거니까 대기업들 보실 때 조금은 지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쵸, 네. 좀 그렇게 좀 봐주시면 뭐 어떨까 싶습니다. 한동안은 우리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밤 11시에 있는 코너 자주 시청을 해주시면 계속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